벚꽃 구경하셨어요? 벚꽃 구경? 그러니까. 아, 거의 못했죠. 이제 마지막. 차에서만 살짝. 아, 지금 봐야 되는데. 지난 주말이 짱이었는데. 아유 뭐야 나 진짜 어머 세상에 장 보느라 미안해 나 장 보느라 늦었어 세상에 I love you. 아니 요새 무슨 물가 너무 비싸고 막 공과금 이런 거 막 돈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내 말이. 세상에 또 엄마들은 알잖아 그런 거 10만 원 갖고 가봤자 살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렇지, 많아. 그렇지. 아, 그래서 뭐 그냥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뭐야 또 아니 이거 막 아니 번쩍번쩍하잖아요 예. 그 남자들은 자랑하고 싶으면 이런 거 막 손에 막 안 쓰던 손을 막 쓰더라 아니, 왜 난 전혀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왜 보였나? 무거워? 아니 근데 진짜 안 어울려요 아니, 이게 요즘에 그 금테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값 오르기 전에 미리 또 장만을 하나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몰라요? 예, 올라요. 예. 목걸이도 하나 하려고 목걸이도 이만한 거 하나 해가지고 딱 매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좀 어울리긴 어울린다. 잘 어울려. 아,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어울리는데 약간 멋있진 않아 그래서 왜 안 멋있어? 약간 멋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꼴배기 싫은 느낌이 하거든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거는 또 좋아, 금이. 너무 잘생기셨다 학생 아니야? 잘생기셨는데? 학생이네, 친구지? 안녕. 친구야, 친구.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네. 너무 귀여우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맡게 된 최성렬입니다. 아니 최연소 교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아니야? 네. 진짜 동안이시다. 41살 아, 그거보다는 어립니다. 어리시네 뭐야 아 이렇게 실사 아들아. 내가 마흔이거든. 미안해.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 되세요. 네, 그거보다 살짝 위. 네. 살짝 위에. 오빠랑 비슷하겠다 나이가 저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아, 비슷할 수도 있죠. 혹시 뭐 실례가 안 되는 몇 년생인지? 85년생. 아, 친구야. 친구야? 친구. 어쩐지 얼굴이 애뜨시더라. 반갑다. 어린 나이에 교수님이 많네 천재셨나 보다, 천재. 아 그니까 최연소 천재 약간 이런 거. 영재, 인재. 예. 그치 네. 아까 그 복도에서 들었는데 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맞아요. 보여줘요 이거 좀 이렇게 찰랑찰랑. 이거 뭐 하나도 안 나는 거 좀 보여줘봐 네. 네. 아유 아, 요즘 금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맞아요. 혹시 여러분은 연금술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알죠. 아 약간 이름. 게임 속에서 나오고, 게임 속에서도 나오고.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고대 연금술사들은 돌 같은 흔한 물질들을 값비싼 금속으로 바꾸는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터무니없는 꿈이었지만 이 연금술 연구는 현대과학 태동 이전에 화학과 물리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만약 세상의 물질들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완전 로또지. 근데 그러면 금값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없어지겠다 네. 하지만 저만 바꿀 수 있다면 너무 좋지, 너무 굉장한 부자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바로 옆에서 물을 계속 끓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국왕들에게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물질들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연구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이 물리학의 선구자였던 아이작 뉴턴까지도 오. 이 연금술 연구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이 연금술 연구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나는 못했을 것 같아 진짜로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네. 이 현대 과학자들은 특정 원소에 어떤 에너지의 방사선을 투사하면 이 원자핵이 변형되면서 새로운 원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금을 만들려면 이 불행하게도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쌀 겁니다. 또 비용이야 그게 진짜 문제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금보다 더 귀한 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 분열이었습니다. 핵 분열은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세계 6대 과학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 핵 분열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바로 리제 마이트너라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입니다. 리제 마이트너는 오토한이라는 독일의 화학자와 함께 핵 분열을 발견했습니다. 이 오토한은 실험에는 능했지만 이론은 약했습니다. 이론에 약한 것을 리제 마이트너가 완벽하게 채워줬죠. 이 실험에는 뛰어난 화학자, 이론에는 능한 물리학자. 만났구나 이 드림팀은
아인슈타인도 놀랄 핵분열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와. 하지만 오토하는 노벨상을 받지만 리제 마이트너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자라는 거? 왜 그랬어요? 진짜 설마. 아까 크리 부인은 받았는데요? 받았잖아. 왜 두 번이나 퀴리 받았어. 부인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 남편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퀴리 부인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니 마이트너님이 남편을 잘 만났었어야 그 말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돼. 남편 중요해. 남편이 푸시를. 그게 또 그렇게 가나? 그래, 그거 화딱지나. 남편 잘 만났었어야지. 1900년대 초에는 여성이 과학자로 인정받기 어려웠고 리제 마이트너는 보조 연구원 정도로만 인식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와, 억울해. 또한 나치를 피해서 어렵게 스웨덴에서 피난 중이던 마이트너가 이 과학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그 어려웠던 피난 시절에도 오토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편지 속의 실험 결과를 보고 이 원자 핵이 쪼개진다는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떠올린 것도 이 그녀의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네. 마이트너가 발견한 핵분열은 불행하게도 핵무기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먼저 사용됩니다. 이 최고의 대우를 보장한 맨하튼 프로젝트 참가 권유에 다른 과학자들은 동참했지만 그녀는 과학이 인류 삶에 공헌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프로젝트 합류를 뿌리쳤습니다. 더 멋있다, 더 멋있어. 되게 멋있으시다. 진짜 강단 있는 분이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리제 마이트너가 발견한 핵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핵분열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자가 네. 두 개의 서로 다른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는 과정입니다. 이 우라늄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질량이 예? 막대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량의 에너지. 아, 솔직히 그분인가요? 아인슈타인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저기 서 계시라니까. 여기 여기 나오지 말고 저기 서 계세요. 옷걸으면서 다 알고 계셔. 아니요. 2는 MC 제곱이라는 공식 들어보셨나요? 2는 MC 제곱이라는 공식 들어보셨나요? 이는 MC 제곱? 우리 그냥 안다고라도 해보자. 네네. MC 제거. 너무 잘 알죠. 네. 알아요. 뭔데? 이는 MC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는 MC 조금 더 제곱. 자세하게. MC가 둘이다. 이는 이라는 뜻이 이제 MC가 두 명이다 뭐 이런 같은 의미다. 맞아. 그 뜻이 맞잖아. 우리 다니엘 씨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항상 물리학 막 꼴찌여가지고 근데 에너지는 물질 곱하기 속도 2인가?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물리 꼴찌였는데 이런 얘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못한다라는 거다. 네. 그냥 1등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네, 그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죠.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너무 아마 저는 모두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질량 이꼴은 에너지죠. 그 아인슈타인이 특허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04년에 제시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핵분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아주 작은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인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당시에는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핵분열이라는 방법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원소도 생겨납니다. 이 핵분열 반응으로 핵연료 안에는 30개 이상의 새로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핵분열로 새롭게 생겨난 원소 중에는 방사능을 띠는 원소도 있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라늄이 핵 반응을 일으켜서 원소가 생겨났다. 그럼 원래 우라늄은 뭐예요? 우라늄이 이렇게 뭐 돌덩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우라늄은 우리 주변에도 이미 있습니다. 우라늄은 우리 주변에도 이미 있습니다. 우라늄은 16세기 말에 체코의 요하임 스탈러라는 은을 캐내는 광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맞네, 돌이 많네. 그 은환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캐내는데 이때 캐낸 돌에서 알려지지 않은 원소가 함께 발견된 거죠. 그로부터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프랑스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은 알죠. 그래. 아주 우연한 계기로 우라늄이 가진 비밀을 한 가지 밝혀냅니다.
궁금해. 이 베크렐은 우라늄과 필름을 우연히 서랍 속에 함께 보관하고 말았는데요. 네. 필름. 이 나중에 이를 꺼내서 살펴보니 햇빛을 받지 않았음에도 필름이 변색하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넣어놨는데 서랍장 안에. 네, 이제 햇빛이 없어도 우라늄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필름의 무늬를 만든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힘이 있다고 깨닫게 되었고 네. 이것이 방사선이라고 밝혀내게 됩니다. 방사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라늄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 방사선 변색시키는데 안 돼, 안 돼. 손 변색되는 거 아니야? 어. 네일 아트 이거 다 검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놀라시네요. 방호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마스크 쓰고 우라늄을 뭐 옆에 놔서 변색이 되고 뭐 했니라고 하시면서 우라늄을 가져왔다고요? 네, 저 캐비넷에 있는데요. 1번 캐비넷을 열어주시겠어요? 누가요? 또 제가요? 또 저예요? 아니 왜 아주 1번. 1번. 그게 1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그마 큐브 같은 거 있는데. 있어요? 이게 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와 이거 뭔가 이거 약간 그거 같다. 그거 목동이라고 하죠. 그 이름 뭐라지? 그 안에서 그 알갱이 있잖아요. 음식물 찌꺼기. 뭐라 그러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그거 뭐지? 목에 걸리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뭐 이름 거죠? 뭐죠? 편도결석. 이거 약간 야, 어떻게 이걸 편도결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이거 약간 편도결석 같아. 우라늄이 들어있는 우라늄 원광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얼마예요? 맨날 돈으로 찾죠. 이거 우라늄 이거 딱 이 조각 목동만한 조각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예, 10만 원이야? 구매를 한 겁니다. 그래. 예쁜데? 내 금보다 싸네. 네, 그 우라늄 원광이 자외선을 받으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오. 제가 한번 가서 자외선을 진짜? 네.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죠? 자, 저 아직 할 게 너무 많아요. 자외선이 있어요. 야, 자외선. 나는 없어. 시댁이야, 그지? 그럼 오빠 뒤에 있을게. 우와! 오, 되게 신기하다. 너무 예쁜. 잠깐만. 어머. 자외선을 받으면 네,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색 빛의 이야. 형광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아니 그 슈퍼맨의 그거 있잖아요. 크립토나이트 크립토나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자외선 손전등도 신기하다. 그러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네. 우라늄은 독립적인 원소로 발견되기 훨씬 이전부터 도자기, 채생유리, 타일 등으로 수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삶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천연 우라늄을 한국에서도 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우라늄이란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지각에는 음보다 100배 이상 많습니다. 땅 파면 나온다고요? 네. 당장이라도 갈기세시네. 10만 잠깐 저만한 게 10만 원이니까. 그래. 한 이 정도 캐면은 이거 몇백 몇 나오지? 야, 자외선 저거 사, 저거. 우리 날짜만 우리 우라늄 캐러 갑시다. 우리끼리 비밀이야 이거. 우라늄 캐러 가자. 땅 파면 돈 나오냐 그러는데 진짜 야 돈 나오네. 나오네. 우라늄을 캐야겠네. 우리나라가 우라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옥천 개 지층을 중심으로 이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옥천 개 우라늄 지- 광이 존재합니다. 위치를 방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매니저님 내비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 옥천 개 지축이라는 곳이에요. 네네네. 세미 씨 지금 갈 수 있어요? 네, 저 가능해요. 저는 돈 진짜 벌고 싶어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 우라늄을 가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핵 연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캐비넷을 열어보시겠어요? 또 제가 해결료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결료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핵연료 조각을? 해결료 조각 모형입니다. 나야? 저기 앞으로. 왜? 저기 앞으로. 아니, 뭐 이렇게 나한테 모험이야? 뭐 없는데요? 뭐 없는데요? 너무 작아서 펜 뚜껑이 있는데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져도 되나요? 네, 만져도 됩니다. 조각이라서 작은 건가 봐요. 거의 진짜 진짜 쬐끄맣다. 진짜 펜 뚜껑 같아요. 오 진짜? 자, 다 한 번씩 만지세요. 나만 만지기가 조금 찝찝해서 그러거든요. 네, 다 한 번씩. 네, 그럴 수 여기 있어. 다 손 한 번씩 대세요. 나 또 들어갈 거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너무 그냥 뭐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핵 연료 조각이라고. 이게 뭐야? 아, 그거는 사실 모형입니다. 아, 모형이 만든 거구나. 네. 아,
광산에서 채굴한 원광에는 우라늄이 1%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우라늄을 분리하는 정제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네. 우라늄을 광산에서 채굴한 연료로 가공하면 이렇게 길이 1에서 2cm 정도 되는 작은 연료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 연료 조각을 길이가 4m 정도 되는 해결료 봉에 차곡차곡 쌓아서 해결료로 만듭니다. 이거를 이런 거를 차곡차곡 쌓는다고요? 네. 정제. 아 이렇게? 그리고 우라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핵 분열 반응을 잘해서 에너지를 잘 만드는 물질은 1%보다도 적습니다. 많이 들어봤어. 주스도 농축액 이런 게 진짜 건강에 그러니까. 좋거든. 농축. 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적은 양의 연료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5g 정도의 작은 우라늄 연료 조각 하나로 석탄 15톤, 석유 45드럼과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아. 그럼 에너지로 사용되고 난 뒤 사용 해결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버려진. 이거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태울 수도 없고 매립을 하나? 맞지? 하늘에 쏘아 올릴 수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생한 사용 해결료는 아직 방사능이 있습니다. 네. 방사능 잘 알죠 저희 방사능. 열도 발생합니다. 오, 안 돼. 그래서 냉각을 위해서 12m 깊이 수조에 보관합니다. 이 사용 해결료가 5m 높이 정도니까 그 위로도 7m 높이 정도로 물이 있는 겁니다. 아. 그 사용 해결료 한 다발은 총 무게가 650kg 정도인데요. 한 개의 다발에서 열은 자그마한 전기다리미 한 대 정도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수조에서 스위밍도 가능하나요? 수영할 수 있나요? 야야야. 아, 왜? 아 니나가. 아니야, 그래, 궁금한데요? 그 뜨거운 사실은- 거 이렇게 넣으면 물도 약간 따뜻해져 있을 것 같은데. 물 약간 온수풀로 생각하는 거지? 약간 번식 딱 좋고 백화져 있을 것 같아 물이. 네. 근데 똑같은 질문으로 책을 쓴 미국의 공학자이자 작가가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여기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수조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방사선 수치는 인체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낮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조에서 수영을 한다고 해도 사용 해결료 가까이 잠수해서 접근하지만 않으면 실제 영향은 미미합니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예전에는 잠수부들이 사용 해결료 수조에 잠수해서 유지 보수나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또 안전해. 네. 사용 해결료가 발생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 지하 깊이 있는 처분장에 묻히게 됩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 심지층 처분장은 네. 보통 지하 400에서 700m 중에 가장 안전한 안반을 선택해서 위치하게 됩니다. 지하 500m 정도까지 내려가면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이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는 사용 해결료를 담고 있는 용기가 거의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사성 물질도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점토층이나 주변 안반의 지하수 흐름이 느려서 멀리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지하는 그만큼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아니 보니까 저기 핀란드인가 거기서 거의 한 6천 톤까지 막 보관하는데 그거 10만 년이 지나도 인간이 그거 뭐 못 찾도록 거의 아예 뭐 비석 같은 것도 세워뒀다는데 맞나요? 10만 그 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핀란드는 상업용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 해결료를 처분할 심지층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장 이름이 온칼로입니다. 온칼로는 은둔 자, 숨겨진 곳을 의미합니다. 이 처분장은 몇 대 후손이 발견하더라도 위험이 없도록 접근을 어렵게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처분장을 유치한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봉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사용 해결료 심지층 처분장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사용 해결료를 처분할 때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왠지
오래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우주선 만드는 그거 뭐지? 티타늄 같은 거. 티타늄 프라이팬 비싸거든요. 그거 좋거든요. 그 비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이렇게 부식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재질 중에 가장 변하지 않는 재질. 그럼 금이지. 금? 아, 근데 금은 너무 비싸니까 구리. 맞았습니다. 세상에. 아 뭐야 금이지 그럼. 너무 뭔가- 쉽잖아. 아니 쉬운 건 아니었죠 사실. 우리는 이거. 아주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와 선물이다. 네. 우와 금 줘요? 커요, 커. 맞추면 금 줘요? 제가 큰데 가볍다. 선물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네. 우와. 오 이거 무거워. 오 진짜로? 이거 열었는데 방사능 이러면 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나 오늘 뭐 몇 번을 지금 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볼게요. 뭐예요? 뭘까? 박스 안에 또 박스 들어왔어. 잠깐 박스 안에 또 박스를 제가 이거 내리겠습니다. 네. 자, 궁금해. 하나 둘 셋. 또 박스 들어왔어. 하나 둘 셋. 또 박스 아, 잠깐. 자, 방송을 아시네. 자 이거를 자서서 하나 둘 셋. 또 박스겠죠? 100%. 아이고 그렇죠. 아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짜. 오? 진짜. 이게 뭐예요? 만져도 되는 거죠? 술잔인데요? 어? 이거, 딱 소주잔인데? 이거 진짜 소주잔인데? 어. 이 재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구리입니다. 안전한 지층을 선정하고 네. 여러 안반을 뚫고 지하수를 넘어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장을 예쁘게 해봤습니다. 구리는 부식 저항성이 매우 큽니다. 아주 오랜 기간 사용 해결료 안에 방사성 물질을 가둬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 이제 조금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 사용 해결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안정하지 않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과학적으로 선택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이게 구리가 그럼 진짜 나쁜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오빠 진짜 구리다. 오빠 진짜 안 썩네. 왜? 너도 구리다. 진짜. 지금까지 최성렬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면서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 네. 가봅시다. 빠질 수 없죠. 저희가 또 쪽지 시험은. 자, 너무 다 맞추나 아이가.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5년 냉각한 5m 높이의 총무게 650kg인 사용 해결료가 내는 열은 어느 정도이다. 뭐야 이렇게 어려운 거 내면 어떡해. 이거 저희가 들었던 거 하는 거 맞으시는 거죠? 나 그렇게 안 봤어. 다른 선생님들 좀 쉽게 냈어. 근데 진짜 야박해. 저희 집에 다 있는 겁니다. 전으로 시작합니다. 전? 네. 저는요. 나 알아. 하나, 둘, 셋. 전기파리채. 하나, 둘, 셋. 전기파리채. 전기파리채. 전기 보일러. 좀 더 평평하고 넓습니다. 전기 장판 맞네. 전기다림이 맞습니다. 전기다림이 맞습니다. 아까 전기 다리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어. 했어. 맞네. 잠깐 근데 제 마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바보다. 했어. 한 개의 다발에서 열은 자그마한 전기다림이 한 대 정도가 발생합니다. 자그마한 전기다림이 한 대 정도가 발생합니다. 네,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는 이 우라늄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사용 해결료라는 단어도 아마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이미 자연에도 존재하고 있고 사용 해결료를 지하에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이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 다채롭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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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교 많으시고. 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에네르기. 네, 우리 혜준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오빠 간맞음 맞았어? 왜 잼다리 냄새가 나는 거지? 그치. 뭐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오빠 이상한 영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름 수박이 여름 수박 완전 맛있네요. 오빠 잘 찍었네. 틀려됩니다. MRI야래. MRI?